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정책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사실상 경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계획대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제 부대표인 강덕구 의원과 관련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이 잘 계셨죠? 좀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예. 힘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논란을 빚어왔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순애 장관이 약 1시간 전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대통령이 오늘 그 국민 관점의 눈높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 좀 예견된 그런 이제 전망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그 사퇴의 변으로 학제 개편 등 모든 관련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불찰이다 이렇게 짧게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 중에 첫 번째 이제 사실상 낙마가 이제 된 상황인데 의원께서는 이번 학제 개편에 이제 반기를 들고 또 누구보다도 박 장관 사퇴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해 오셨는데 오늘 그 사퇴의 변 그리고 사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반기를 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네. 좀 전에 우리 국민의힘 부대변인께서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나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박순애 장관은 진작 사퇴를 했어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 부대변인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장관으로 임명되지 말았어야 될 분이 장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한 건 그나마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에 앞서서 의원께서 오늘 오전에 그 박 장관의 박사과정 논문 중복기재 의혹 관련 그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지도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사실 어저께 그 레빈 교수와 화상 회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우리 박순애 장관이 대정부 질문할 때 장관으로서 자기는 1999년 당시에 귀국한 시점이어서 97년 상황을 잘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레빈 교수는 지도 교수는 단호하게 몰랐을 리 없다. 박순애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빈 교수가 지도교수 입장에서 그리고 그 교수 입장에서 분명히 단호한 어조로 박순애 장관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만 5세 입학 관련해서 이제 교육 주체 65만 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내일로 그 예정된 교육의 업무 보고에서 이 내용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관련 정책을 완전 폐기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고 또 공론화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즉각 철회하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의원님께서는? 예. 오늘 그 박순애 장관이 사퇴하면서도 이 정책에 대한 철회 내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강덕구가 그렇게 이렇게 나서서 하냐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절차상 국민들 또 시민들과 그 논의를 사회적 의제를 협의하고 합의되는 과정들이 없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당사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0여만 명 응답을 해준 결과도 94.8%였고요. 보수적인 그 단체인 교총도
90%가 넘는다고 얘기했고요. 뭐 종교도 포함해서 진보 보수 네. 단체 다 상관없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인식, 그 교육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도외시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박순애 장관은 이 정책을 만든 배경이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네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전에 적어도 한글은 띄어야 돼.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면 영어 스펠링 정도는 띄어야 돼.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만 5세 한 살 그 하향이 되면 그만큼 사교육 시장이 1년 더 빨리 형성된다라는 거죠. 이미 전 강남의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라는 걸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면 이 정책이 당연히 철회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앞서 이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만 5세 입학에 대해서 질 좋은 교육을 적기에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도 하나의 목표다. 이렇게 취지를 꺼냈고요. 그리고 돌봄 공백에 대한 그것 또한 없게끔 보장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앞서서 이거 만 5세 입학 이전에 사교육이 심해질 거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또 정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이 지적 발달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 과정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일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지적 수준이 높다. 저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다양한 이 시각, 다양한 경험치가 있죠. 그렇지만 특정한 경험치를 모든 것으로 다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책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나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한 아이의 삶을 전생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좀 더 데이터를 중심으로 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교육학자들의 일치된 견해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했다, 없었다. 저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 5세 입학 연령으로 이제 좀 낮추는 정책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그 가치는 있으나 특히 유아기에는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그 전보다 훨씬 좀 뛰어난 발달이 좀 빠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3살인데 1부터 10까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 학습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예를 들면 그 결과가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적인 유아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사모님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마음이 또 학원을 통해서 이런 습득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일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기 때는 놀아야 된다. 많이 놀게 해야지 길게 보면 그것이 아이들 성장 발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
교육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부는 이제 그 과속 추진 정책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인지하고 숨 고르게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근데 사실은 뭐 출구 전략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대응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장 공론화라는 거는 생각이 다른 집단들이 팽팽하게 맞설 때 그 정책에 대한 입장이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 그 합의들이 좀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진보나 보수나 이런 입장들이 확연히 다를 때 이럴 때는 공론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 5대5라든지 아니면 4대6이라든지 일정 정도 좀 비슷할 때나 약간 차이 날 때 그럴 때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어느 그 여론조사를 해도 9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90%가 넘고 네. 한쪽은 15%도 안 되고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론화라는 건 사실 정책적인 동력이 이미 상실된 거기 때문에 네. 공론화라는 건 이미 결정된 건데 무슨 공론화가 필요한지 저는 교육부 관계자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미 폐기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시는군요. 보수 진보 다 이건 폐기돼야 될 정책이다. 그리고 전문가 학부모 모두가 90% 이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소수의 의견은 있지만 그 소수의 의견 갖고 공론화를 해야 된다. 얼마만큼 동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향후에도 그러면은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유보 통합이라든지 큰 틀의 뭐 학제 개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긴 호흡을 통해서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그 입학 연령을 취학 연령을 1년 단축한다. 요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길게 호흡을 하면서 예를 들면 유보 통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대학 입시 체제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학제 개편 포함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한국 교육 어떻게 가야지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가 담보될 건가 그리고 우리 미래 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던졌다가 또 거두고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의 주요한 정책들을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단기적으로 던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의제를 이렇게 논의와 합의되는 과정도 없이 그야말로 탑다운식으로 하는 건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예를 들면 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예 알았습니다. 막 그런 다음에 이슈를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분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당내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습니다. 확대명 확실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 전대 첫 순회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 하는데 역시나 좀 예상대로 싱거웠다 이런 반응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뭐 어대명 네. 이게 그냥 어대명이 아니었고요. 이게 어쨌거나 일반적인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흐름이었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과정이죠.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지금 국민 여론조사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전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97세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97세대가 제가 2년 동안 여기 위에서 보면 얼마만큼 이 97세대다운 이슈를 던지고 또 아젠다를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나? 저는 솔직히 좀 97세대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동의를 못합니다. 저는 특정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네.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상징성
맞는 아젠다와 이슈를 던지고 그걸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예를 들면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러면 세대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데 97세대가 과연 민주당에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런 역할을 했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거는 자 내부의 정치권 전부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소위 말하는 586 이후의 그룹들이 내부적으로 좀 이런 성찰의 과정들이 네.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이번 전대 과정에서 또 새로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제기된 당원 제80조 개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소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그 항목을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거죠? 개정을 하려는 거죠. 그게 그 일부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선택은요. 저는 당원들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론화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용 이 아니냐 뭐 이런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 강훈식 의원은 시점상 충분히 그런 논란이 제기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예.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거나 저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찰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압박해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치르면서 고발을 3건이나 당해왔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관련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야당 탄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확연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중심으로 사고하고 이런 입장에서 또 나름대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마지막 선택이 이제 8월 28일이니까 이제 전당대회 이제 정확히 20일 남았네요. 그렇죠. 그 민주당 이제 의제 부대표이시고 국회 이제 교육위원이신데요. 올 한 해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 계획 그리고 목표를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요?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2년 끝난 다음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반성은 제가 경기도 도의원을 3선을 했는데요. 지방의원 할 때는 사실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민생이 제일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고민하는 현안이었는데 국회에 와보니까 우리가 말로는 민생이라고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정쟁에 매몰돼서 민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이슈를 던져도 이게 이슈가 안 됩니다. 도의원 때가 훨씬 더 민생을 많이 챙기셨군요. 그래서 저는 요새 와서 전 고민하는 게 공존의 정치를 할 수 없을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좋은 정책을 내고요. 또 보수의 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되잖아요. 또 민주당도 좋은 정책이 있고 또 설익은 정책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진보적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보수와 진보가 보수가 좀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의 좋은 정책을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할 거, 같이 받아들일 거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좀 우리가 그 법안으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념적인 건 치열하게 싸우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은 싸워야 되지만 저는 잘하는 정책들은 좀 밀어주고 그 대신 민주당에서 좀 잘하는 정책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주고 이래서 마지막 중심은 국민이고요. 시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민생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좀 공존의 정치, 상생의 정치, 싸울 건 싸우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민과 그런 자괴감이 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생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협치를 하자. 그 그럼요. 말씀을. 예, 예. 작년에도 가슴으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올해도 역시 그 인상적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정치, 예.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만 5세 입학 정책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1, 2차 경선 결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